안녕하세요. 수학의 날개는 수학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정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개념의 날개를 달아주는 개념 해결의 법칙 수학틀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과 과정에 선생님이 수학 상하, 그냥 수학인데 이제 우리가 분류상 그냥 수학 상하로 고등학교 1학년에 배우는 과정, 개념 강의들,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들 여러 개를 올렸고요. 작년도에 선생님이 빠르게 그 개념 강좌로 수학 1, 수학의 셈을 통해서 수학 1 개념 강좌를 올렸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의 날개를 달아주는 수학 2 해가지고 풍산자 필수형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이 수학 2 강의를 하나를 시작해 놨습니다. 근데 좀 아쉬워서 개념 강좌를 없으면 너무나 아쉬워서 올해 새롭게 이제 수학 2의 개념 강좌, 그 다음에 또 연결돼서 미적분의 개념 강좌들을 계속해서 올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새롭게 이 천재교육에서 나온 개념 해결의 법칙 수학 2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 나갈 건데요. 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념 해결의 법칙 수학 2라는 이 책 자체가 난이도가 완전히 높은 책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중간에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을 보다 보시면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어떤 개념들, 그 다음에 증명 없이 여러분들이 막 쓰고 있는 공식들, 정의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세밀한 해설과 그 다음에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유제를 통한 예를 통한 그런 문제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책의 그 특성과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의 어떠한 특징들을 잘 결합해서요, 이 강의에 우선 간단한 OT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요,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강의가 아닙니다. 수학 2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수의 극한이 뭔가, 미분계수가 뭔가, 미분법이 뭔가, 정적분이 무엇인가, 특히 정의와 그 공식들의 유도 과정 등등 다른 강의에서는 잘 하지 않는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히 주안을 둬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특히 선생님이 제일 강점이 댓글들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강의입니다. 뭐냐? 이러한 개념들이 종국적으로는 어떠한 문제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문제들을 접근해가며 또한 남들이 20줄, 30줄을 푸는 그 어려운 문제를 오로지 개념만으로 2줄, 1줄로 풀어가는 그런 과정들, 특히 자이스토리라든지 이런 개념 강의, 그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친구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가는데 그런 것들의 어떠한 토대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즉,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항상 수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들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거기에 특히 이 부분들을 강조를 드릴 겁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선생님, 저는 개념을 아는데 응용력이 없어요? 문제를 틀려요. 그런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게 해요? 너의 말 자체가 틀렸어, 이 녀석아. 이 친구야. 아니, 개념을 아는데 문제를 못 푼다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착각을 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냐면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았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친구들이 공식을 하나 외우면, 예를 들어 우리가 뒤에 가서 미분법 공식, xn제곱을 미분하면 n이 앞으로 떨어져서 xn-1제곱이다. 그 미분법 공식을 한다고 개념을 안대요. 2개 곱한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이런 거 공식 알면 개념을 안 돼요. 아니, 더 옛날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이 있대. 이참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 x의 근해 공식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의 c. 그 공식을 한다고 여러분이 근해 공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 아는 걸까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근해 공식이라는 그 개념을 안다는 것은요, 물론 제일 처음 도입부에서 그 근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왜 근해 공식을 쓰는지를 알아야겠죠.
2차 방정식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것들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2차 방정식들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첫 도입부는 제곱근을 활용해서 마치 제곱, x제곱이 4처럼 x-2의 제곱이 3 되는 것. 예를 들어 x-2의 제곱이 3 되는 것.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는 쓰지 않아도 되죠. 루트 3 해서 넘어가면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근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공식들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혹은 수학적인 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식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공식만 외웁니다. 그리고 그냥 몇 개 써보고 나는 그걸 다 알았어. 근데 정말로 아는 것은 무엇이냐? 그 공식들이 공식이 적용되어지는 많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유형의 문제들도 있을 수는 있죠. 물론 유형의 문제를 공부한다고 개념을 다 아는 것 그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들은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개념들 혹은 다른 원리들과 같이 만나면서 점점 커져요. 근데 요거 딱 하나 안다라고 개념을 안다.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여러분이 개념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냐? 이 코어라고 선생님이 보통 얘기하는 우리 지구의 가장 중간에 핵이 있다라고 하죠. 그것처럼 수학의 코어, 핵심이라는 얘기를 쓰잖아. 핵심으로부터 확장되어져서 뭐 지구를 얘기하면 멘틀도 있고 뭐 내핵도 있고 외핵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게 확장이 되어 가요. 그 확장되어지는 것이 수학에서는 유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념이 적용되어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중에서 이 개념이 필수적으로 쓰이는 문제까지를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까지를 여러분이 알았을 때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책에서는 개념 체크라든지 필수 유형 문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 개념들이 확장되어져 가 요것들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핵심은 그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 알려드릴 거고요. 근데 선생님이 가끔가다 욕심이 나서 그런 걸 할 겁니다. 이게 완전히 고난이도의 문제풀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빨리 이 개념 강좌를 듣고 나서 해야 되는 것들은 다양한 문제집도 풀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학교와 내신과 수능 유형, 수능 문제들까지도 잘 풀어가는 실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선생님이 팁을 드릴 겁니다. 이 개념들이 수능에서 혹은 학교 내신에서 이렇게 확장되어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로 변형되어서 나올 수 있는데 그것들을 쉽게 바로 눈으로 풀 수 있는 것들. 원리적으로는 이런 건데 눈으로 바로 풀거나 혹은 빨리 풀 수 있는 그러한 팁들까지는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죠. 강의를 잘 들으시고요. 강의를 잘 들으시고 그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들, 선생님이 정리하라는 부분들, 팁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요. 또 하나 미리 OT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책에 보시면 뭐 스텝 1 개념 체크 옆에 스스로 체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해야 될 겁니다. 물론 모르는 것들은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하면 알려드릴 텐데 그거 왜 안 해줘요? 라는 표현은 공부하는 습관 자체가 잘못된 친구들이에요. 몰라서 질문하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물론 딱 봐서 여러분이 혼자 하기 힘든 것들은 해줄 거예요. 스스로 해보고 모르는 건 질문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 뒤에 필수 스텝 3인가의 개념들인가요? 그쪽 옆에도요. 유형 확인이 있고 한 번 더 확인이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확인이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몇 가지가 있던데 그런 것들 중에서 필요한 건 선생님이 해주겠지만 우선은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자기주도 학습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옆에 것들은 처음엔 잘 안 해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해봐라. 그리고 선생님 질문 받거나 내가 그 중에서 여러분이 틀린 만한 부분들을 미리 해줄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듣고 빨리 풀어보고 모르는 것들 찾아가는 그런 습관들을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충분히 아셨으리라고 믿고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오늘 오다가 인터넷 이렇게 뒤지다가요. 뭐 드라마에서 선생님 이 드라마는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대사 어쩌고저쩌고가 뭐 감동적이다 해가지고 봤는데 대사 자체는 되게 아주 중견의 김혜자 씨예요. 김혜자 씨가 어떤 드라마에서 마지막 나레이션을 했던 말이랍니다. 근데 이 마지막 말이 되게 와닿아가지고요.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소중한 여러분 한 명 한 명께서 한 명 한 명이 이 수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수학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수학 때문에 여러분의 꿈을 펼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어떤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렸던 게 수학은 여러분의 삶에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이 한 단계 더 나가기 위한 디딤돌이 돼야지 수학이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이런 훌륭한 여러분들이 수학 때문에 고민하고 수학 때문에 뭐를 못하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선생님이 지금 27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27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우리 처음으로 함수의 극한이라는 전혀 새로운 단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함수의 극한, 이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뒤에 가서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하겠지만 아이작 뉴턴이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뉴턴이 이 수학사, 그 다음에 과학사에 남긴 정말 큰 족적이 있죠. 뉴턴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천체, 우주의 질서와 지구의 운동의 질서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뉴턴이 그 만유인력의 법칙 하나로서 우주와 이 지구상에서의 운동의 법칙들이 큰 차이를 갖지 않고 그것들의 동일성들을 밝혀나갔고 그 후에 많은 수학자 혹은 철학자 혹은 과학자들이 뉴턴의 운동 법칙들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선생님이 또 라이프니츠 얘기도 하겠지만 그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철학을 통해서 혹은 과학을 통해서 세상을 물질과 정신의 세계들을 하나로 융합하려고 했던 하나로 엮으려고 했던 이러한 다양한 인류의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극한이라는 개념은 뉴턴하고 라이프니츠가 처음에 이제 극한 개념들을 수학적으로 도입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저서들을 통해서 발전을 시켜갔고 근데 이제 조금 이따 선생님이 잠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 극한 개념들이 조금 오용되고 남용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극한의 엄밀한 정의, 발음이 안 돼. The precise, 안 할래. The precise definition of limit라고 극한의 엄밀한 정의라고 나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코시라는 수학자가 이 극한을 좀 더 아주 엄밀하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조금 이따 보게 되겠지만 이 그림과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우선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는 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시작 단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물론 한국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기호로 쓰겠죠.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대요. 물론 한없이 가까워질 때 a의 오른쪽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a의 왼쪽에서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에서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극한과 자극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전에는 교과과정상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배우고 함수의 극한을 와서 되게 설명하기가 쉬웠는데 요즘은 이제 교과과정이 바뀌어서 함수의 극한 따로 수열의 극한 따로 배우죠. 특히 이제 문과 친구들이 수열의 극한 이제 안 배우나요? 문과 이과의 구별이 이제 없죠. 자, 아무튼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함수 fx가 l에 수렴한다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l을 x는 a에서의 함수 fx의 극한값이라고 정의하기로 하자. 근데 이 긴 말들을 우리가 아주 간단한 기호로서 나타내야 되죠. 그걸 어떻게?
리미트 x가 a로 올 때 fx는 L 또는 x 화살표치고 a에 자 x 화살표 a라는 것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표현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x값 자체가 a는 아닙니다. 그럴 때 fx는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자, 아주 쉬운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fx가 x 더하기 1이래요. 1차 함수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예요. 우리 이제 데카르트라는 아주 위대한 수학자 겸 철학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데카르트 이후로 우리는 대수적으로 표현되었던 많은 것들을 이렇게 x축과 y축이라는 좌표 평면상에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수학적인 획기적인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그 지동설, 천동설만큼이나 혁명에 가까운 일이었죠. 자, 아무튼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 뭐 1, 2라는 x의 값이 들어왔을 때 그 y에 대응하는 값들을 우리는 함수 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 2를 가지고 해볼까? 자, 여기다 2를 갖다 넣게 되면 y 값이 지금 3이에요. 자, 그럼 함수의 극한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x의 값이 x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x 값이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x가 예를 들어서 2.1, 2.01, 2.001 자, 지금은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설명할 겁니다. 옆에 지금 보이네요. 데피니션 엄밀한 정의도 써놓긴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은 저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나 자, 이런 식으로 x의 값이 한없이 2에 가까워져. 오른쪽에서. 자,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미리 살짝 얘기를 하겠습니다. x가 리미트 x가 2에 우측에서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리미트 x가 2 플러스라고 쓰고 2보다 큰 쪽에서 2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때 y 값 좀 볼까요? 2.1 넣어보세요. 그 y의 함수 값이 여기 넣었을 때 2.1 넣었을 때 3.1 그 다음에 y의 함수값이 3.01 y의 함수값이 3.001 자, 이런 식으로 자, x의 값이 이렇게 2의 오른쪽에서 가까울 때 y의 값이 3에 점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x의 값이 2에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좌측에서 가까워진다는데 2의 왼쪽에서요. 이거를 이제 2 마이너스라 해서 x가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x가 1.9, x가 1.99, x가 1.99 무식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다 1.9 넣어보세요. y의 값이 2.9, 2.99, 2.9999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어디예요? 3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때 리미트, 자, 읽는 겁니다. 리미트 x가 2의 우측에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겠냐는 거. 함수값하는 거 다른 겁니다. 어디에 가까워지겠느냐? 어디에 가까워져요? 네, 이 값은 3에 가까워집니다.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2의 좌측에서 1.9, 1.99, 1.999처럼 가까워졌을 때 y값이 2.9, 2.99, 2.9999999 하면서 어디에 한없이요? 3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이 그래프가 2일 때 함수값 3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은 함수값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국어책에서 극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극한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어떻게 국어적인 사전에 극한이라는 것을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아마 극한이 궁극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는 가까워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상태라는 표현 내가 쓰기가 수학적인 용어는 조금 아니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상태, 가까워지는 값, 뭐 이거 지울게요. 왜냐하면 이게 불분명한 설명을 하면 안 돼요. 불분명한 설명. 그래서 함수값은 아니지만 어디에 가까워지는 것, 그 마지막 가까워지는 그 값을 갖다가 우리는 그 함수의
극한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처럼 우측에서 이거를 이제 우극한이라고 부르고 가까워지는 것, 여기를 2의 좌측에서 가까워지는 것, 2 빼기처럼 표현해요. 가까워지는 것을 자극한이라고 얘기해서 이 값이 같아졌을 때 우리는 x가 2로 왔었을 때, 자 이제 한꺼번에 리미트 x가 2로 왔었을 때 x 더하기 1이라는 이 함수의 극한 값을 3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함수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봐봐. 조금 이따 하겠지만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2, 뭐 이렇게 돼 있대요. 여기는 3, 여기는 뭐 2 이렇게 다 쳐봐. 그럼 이게 어떤 fx야. 그럼 이 fx는 2의 좌측에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값이 어디에 가까워져요? 2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2의 우측에서 x값이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y값은 어디에 가까워져? 3에 가까워져요. 자, 그러면 잠깐만 여기 지워볼게요. 자, 요 식을, 요 새로운 y는 fx라고 그랬을 때, 자, 2의 우측에서 이 fx가 가까워지는 값, 어디에 가까워져요? 네, y값이 3에 가까워지고요. 2의 좌측에서 저 fx가 가까워지는 값, 어디에 가까워져요? 2에 가까워져요. 그럼 만약에 이때 리미트 x가 2로 올 때 이거의 극한을 구하라. 함수의 극한을 구하라. 그러면 2, 3이라고 얘기할 거야? 2라고 얘기할 거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데요? 3이야, 2야?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리미트 x가 2로 올 때 fx는 극한이 없다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냐? 함수의 극한이 나중에 여러분이 배울 그 특히 이과 계열의 전공들을 선택할 친구들이 수열의 극한이나 이런 데서 배웠을 때 그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 물론 정의역의 차이도 있어요. 수열의 극한은 자연수의 범위들. 정의 자체가 수열은 자연수에서 정의된 함수고요. 이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니까 정의역의 차이도 있지만 이 함수의 극한이 수열의 극한과 나중에 다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자극한과 우극한이라는 개념이에요. 수열의 극한에서는 좌우극한이라는 개념 자체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잠깐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소개는 할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극한 개념이 뉴턴이나 혹은 라이프니츠 등의 여러 가지 이제 거의 도입에서는 그분들이 먼저 이제 시작을 했고 중간에 많은 수학자들에 의해서 발전을 하다가 마지막에 코시라는 윌리엄 코시인가요? 아, 그 앞에 정확한 풀네임을 모르겠네요. 우리 이름도 선생님이 정준교집 그 예를 들어 빡지성 할 때 팍은 그냥 성일 뿐이고 지성박이잖아. 예를 들어서 뭐 박지성은 좀 그런가? 손흥민 할 때 흥민손이지 그러니까 손만은 아니잖아요. 아, 풀네임을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번 선생님도 찾아보겠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알았는데 코시라는 그 코시가 특히 코시라는 수학자가 마지막에 극한의 엄밀한 정의라 그래서 자 모든 입실론 이거를 엡실론 델타 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얘기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솔직히 아니에요. 물론 이제 증명을 하는 증명 과정들은 여러분처럼 저렇게 극한 함수를 그려서 그냥 그 함수값 찾는 이 정도는 아니고요. 직접 이걸 증명을 합니다. 모든 엡실론이라고 원래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양수인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 값이 존재해. such that 만약에 x-a가 다음 같은 식을 만족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요 엡실론 델타의 값들이 존재할 때 우리는 이것을 함수의 극한의 엄밀한 정의다 이렇게 하고요. 저 얘기가 결국은 나중에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저 그림하고 별반 차이가 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자, 이게 여기만 만약에 여러분이 풀었다고 치면 아주 쉽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A를 기준으로 자, A 더하기 델타와 A 마이너스 델타에서 물론 함수 값은 여기 L이고요. 이게 fx 마이너스 L이 입실론. 자,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자극한과 우극한이 점점점 L에 가까워진다. 이거를 근데 증명할 때는 이 식이 아니라 식으로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는 극한의 엄밀한 정의라는 것들도 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거 찾아서 보면 아주 간단하게 증명한 것들도 여러 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건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소개만 하도록 하고요.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함수의 극한에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자극한과 우극한의 개념이다. 그리고 그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았을 때 우리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그러고 이거를 이렇게 어디에 가까워지는 3에 가까워졌을 때 또 다른 용어로는 이것을 수렴한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한문이죠. 물론 수렴한다. 3에 수렴한다. 근데 이 값을 나중에 극한 값이라고 혹은 극한 값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도 한 번은 드릴 겁니다. 중학교 때 무한소수 해가지고 0.99999 뭐 이런 거 지금은 이제 이 기호를 안 배우던데 0.999999999 이거는 대부분 친구한테 이거 얼마니? 라고 물으면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히 좀 합시다. 0.9999999가 1인가요? 처음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선생님 아기가 쌍둥이에요. 쌍둥이. 우리 귀여운 쌍둥이가 쌍둥이야. 쌍둥이는 유전자가요. 거의 99.9999%가 일치하지 않나요? 일란성 쌍둥이, 선생님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긴 하지만 남자 여자 쌍둥이.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면 너무 귀여워 죽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일란성 쌍둥이들이 유전자가 뭐 99.99999 여기까지 뭐 99.9999999까지 뭐 한 5자리까지 일치했다고 칩시다. 걔네들이 같은 애니? 이 수학에서 는이라는 개념과 사람은 는은 없죠. 사람에서 등호로 A하고 사람 B가 같다 이런 건 쓰진 않겠지만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0.99999가 1이래. 이 안에는 이미 어떤 말이 있는 거냐면요. 이게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함수의 극한처럼 생각한다면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렸다고 치고요. 이런 거죠. 이거랑 똑같은 개념은 아니겠지만 1에 좌측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0.9, 0.99 이랬을 때 이 y의 함수값은 1이고요. 이 값이 점점 어디예요? 1에 여기에 정확히 가까워진다 아니에요? 우측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뒤에는요. 0.99999를 우리가 수학에서 는 1이라고 쓸 때는 극한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0.99999하고 1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이때는 0.99999가 1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런 개념이라는 거야. 이것이 함수값이 3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y는 x 더하기 1의 그래프에서 x가 2의 우측이든 좌측이든 가까워졌을 때 그 값 y값 자체가 이런 식으로 3.001 혹은 아까 여기 지워버렸는데 2.9, 2.999처럼 3에 가까워진다. 3에 수렴한다. 3의 극한값이 3이다. 이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게 극한값이라는 거야. 가까워진다. 1에 수렴한다.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러면 선생님 어떤 함수의 극한은 수렴하는 것만 있어요? 가까워지는 것만 있어요? 아니요. 자, 우선 여기 개념하기 너무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쉬운 내용을 선생님 지루해요 라고 할까봐 지금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자, 예를 들어서 결국 이제 이런 그래프들 함수의 극한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이용하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여러분이 극한의 엄밀한 정의로서 이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거를 극한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y는 x-4요. 이렇게 돼 있고 x가 -4로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이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겠느냐? 물론 여기다 -4를 대입한 -8에 우측이든 좌측이든 가까워져서 결과적으로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지긴 하겠지만
불연속이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불연속이거나 자욱한이 다른 함수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것이 함수값은 아니라는 것, 그건 머리 염두에 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물론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우리는 답을 알 수는 있습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빼기 2요. 여기다 얼마 넣어서? 3 넣어서 9-2에서 답은 7이야. 근데 이제 정확한 개념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이 그래프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x절편이고 마이너스 3이 y절편, 이런 그래프에, 이 그래프에 x의 3의 우측과 좌측에서 x값이 가까워졌을 때 이 y의 함수값이 어디에 점점점 가까워지느냐, 바로 요 점이 7이구나,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만 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여기 이상한 기호가 있습니다. x가 뭐 팔자를 옆으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쓰기는 뭐 이렇게 쓰든 뭐 어떻게 쓰든 상관없는데, 물론 예전에 선생님이 이거를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해해라 라고 했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이것도요. 기호가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무한대라고 좀 이따 읽을 겁니다. 근데 무한대는 값이 아니야. 이거야말로 아까 얘기했던 상태예요. 상태. 어디에 가까워지는, 커지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물론 마치 모양은 메비우스 띠 알죠? 메비우스 띠가 뭐야? 메비우스 띠 혹시 모르시는 친구는 없을 것 같긴 하나, 요런 거죠. 요런 종이를 한번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붙여버리면, 엮이지가 않네요. 그럼 그 표면을 무한히 돌죠. 그 표면을 끊임없이 돌죠. 근데 정확하게는 이 무한대 기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정설 중에 하나는 이게 로마 숫자에서, 선생님 이거 로마 숫자는 솔직히 못 읽어요. 로마 숫자 옛날에는 1000 정도의 숫자만 돼도 되게 큰 숫자인데, 이 로마 숫자 1000을 이렇게 CIC처럼 이런 식으로 쓴대. 이런 식으로. 로마 숫자 1000을 CIC 이런 식으로. 이거 읽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로마 숫자는 내가 잘 몰라. 로마자는. 로마자 모를 것도 없잖아. 우리가 쓰는 게 로마자인데. 영어가 로마자 아니야? 근데 이것이 선생님 혹시 잘못된 정보를 드릴까봐 1655년에 영어로 한글로 쓸게요. 존 윌리스라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존 윌리스라는 수학자가 원래 못 읽겠어요. 섹쇼니부스 코인사이스냐? 그래서 해석하면 원뿔곡선이에요. 원뿔곡선이라는 어떤 책에서, 자신의 저서에서 요 기호를 처음으로 써요. 물론 로마자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보면 이게 되게 붙어 있어 가지고요. 무한대처럼 보여요. 요 기호처럼. 근데 이제 유명하지 않죠. 우리 처음 듣는 이름이잖아.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기호입니다. 그러고 나서 되게 유명한 또 수학자가 있습니다. 야곱 베르누이라고. 이 베르누이라는, 나중에 이제 확통에서도 베르누이 시행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번 베르누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도 원래 지금 다른 물자 아르스 컨젝션이라는 추측술이라는 그러니까 그 측정 뭐 이런 것들 의미인데, 추측술이라는 책에서 이 기호를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써요. 근데 베르누이라는 수학자 자체가 되게 유명한 수학자고 수학사에 남긴 족적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기호들이 이제 좀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 후에 더 유명한 수학자인 오일러도 이 기호를 갖다 쓰고요. 특히 이 무한이라는 기호에 대해서는 가장 주목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가 집합에서 집합론을 창시했다라고 얘기하는 칸토라는 분이 있어요. 집합론의 칸토. 특히 이제 무한이라는 기호. 이게 나중에 유한한 인간의 이 두뇌로서 그 무한의 세계를 연구하다 보니 나중에 정신병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이 칸토라는 분이. 자기 묘지 명자체도 무한에 관련된 그런 수식을 쭉 써놓습니다. 칸토 묘비병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후에 이제 오일러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칸토 이런 분들, 이제 이런 유명한 수학자들이 이제 정교하게 이 기호들을
만들어내서, 아니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제 쓰면서 이제 이 무한대의 기호로 우리가 이런 기호들을 쓰게 됩니다. 물론 꼭 이것이 노마자 백천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 어떤 수학자들은 아까 했던 존 윌리스가 그 그리스 문자의 마지막이요. 우리가 그리스 문자가 이제 제일 시작이 알파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꼭 해야지. 내가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강의가 자꾸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요. 첫 강의라서 그냥 이런 여러 재밌는 얘기들을 해주려고 이번 강의는 내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파자 어떻게 써요? 그리스 문자의 알파 베타요. 내가 어느 강의에서 정말 10분 동안 반성하면서 여러분한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거 쓰는 거라도 우린 제대로 하자. 선생님이 여태까지 나도 알파자 이렇게 썼습니다. 베타자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기호니까. 소문자요. 네, 선생님이 선생님 후배 1년 후배 중에 하나가 그리스 로마어 뭐 히라버 이거를 전공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교수님이 친구라고 하면 안 되죠. 교수님이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난 후로는 내가 급 반성하면서 선생님도 대학교 1학년 때 배웠었는데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내가 잘못 쓰고 있었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정확하게 그리스 문자 쓰는 것 알려줘래. 왜? 다 이상하게 쓴대. 왔는데 그리스 문자를 쓰는 과목이 고등학교 과목에 수학밖에 없어요. 그럼 수학 선생님들이 다 잘못 써서 우리 친구들이 다 대학교 와서도 잘못 쓰는 겁니다. 나도 그걸 되게 반성했어. 어떤 지식을 전달하거나 이럴 때 불명확한 지식, 알지도 못한 이상한 지식들을 잘못 알려줘서 여러분이 오지식을 평생 갖고 사는 것,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파자 어떻게 쓰게요? 선생님 그래서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리스 문자 쓰기, 그리스 사람, 미국 사람 뭐 다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쓰는 한두 명이 있어요. 근데요 실제 그리스에서 그리스 문자 이걸 처음에 알파스라고 할 때 어떻게 가르치면 정확하게 이거랑 비슷해. 내가 어떤 강의에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쌍쌍바, 내가 쌍쌍바를 어떤 친구한테 쓰다가 깜짝 놀랐는데 어떤 친구 이렇게 써요. 아니 진짜로 쌍 이게 이게 M자지. 물론 우리는 알아보죠. 알아는 봐. 근데 잘못 쓴 거 아니야? 니네가 외국 사람한테 쌍숏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쓰라고 가르칠 거야? 그건 아니잖아. 이건 M자잖아요. 쌍숏은 물론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쌍 했을 때 욕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하다못해 획수라는 게 있어서 한문을 쓸 때요. 여러분 나라국자 알죠? 나라국자 이렇게 씁니다. 정확하게 획수 안 맞았을 거야. 근데 어떤 애가 이걸 쓰는데 뭐 썼어. 막 이렇게 썼어. 여기다 써야지. 물론 비슷해 보이죠? 이게 글자 쓴 거야? 그건 아니지 않니? 그건 아니지 않아? 정확하게 획수, 순이 있어요. 알파도요. 찾아보세요. 아까 선생님도 나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쓸 겁니다. 알파. 가끔가다 내가 이렇게 쓰면 욕하세요. 이제는. 알파를 소문자 쓰라고 할 때 그리스에서 이렇게 쓰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렇게 쓰다고 뭐라고 할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정확하게 이게 하나이죠. 알파. 베타도 선생님도 여태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제대로 안 배워서 그렇죠. 베타요. 그리스 사람들이요. 정확하게 이렇게 씁니다. 베타. 다시요. 베타. 물론 이렇게 쓰라고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베타. 이렇게요. 먼저 쓰고 이렇게요. 근데 거의 99% 이상이 베타자를요. 시작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게. 베타.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이렇게 쓰잖아. 아까 쌍쌍바의 쌍쇼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잘못 배운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감마요. 그 다음에 그리스 문자에 델타가 있습니다. 이것도 획수가 있는데 써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갑자기 알파, 이것도
발음이요. 우리는 베타 하는데 약간 발음은 정확하게 우리는 한글로 쓸 땐 베타라고 쓰는데 베타 이렇게 읽던데 감마, 델타. 자, 감마자는요. 이거는 뭐 이렇게 씁니다. 알자가 아니라 이렇게요. 이렇게요. 알파, 베타, 감마요. 그 다음에 우리 델타자가 아까 좀 전에도 데피니션에서 내가 얘기했지만 델타자는 이거 쓰기 쉬워요. 델타. 자, 델타.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몇 가지 용어들 하겠습니다. 우리가 뒤쪽에서 이제 시그마라는 단어 배웠죠. 시그마. 시그마는 대문자는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것도 시그마의 소문자들 선생님도 가끔 급할 때 예전에 막 이렇게 쓰고도 했는데 자, 정확한 표기법은 아닙니다. 시그마 이렇게 왔다가 이게 시그마예요. 시그마. 또 쓰는 게 뭐 있을까요? 네, 오메가가 있죠. 우리가 이거 왜 지금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 지금 이게 오메가 시계죠. 시계. 대문자는 오메가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소문자는 이렇게 씁니다. W자처럼. W자는 아니에요. 오메가 이럴 때 오메가라고 읽는 거죠. 특히 내가 지금 베타 때문에 그 후배 친구한테 욕을 형 베타 써봐. 형 왜 그래? 형 때문에 그랬구나. 애들이 다 베타 쓸 때 이렇게 쓰던지 이렇게는 써요. 근데 물론 일부 영어권에서 나온 그리스 문자 쓰기 어떤 사람들 몇 명이 한 명인가 두 명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긴 하던데 실제 그리스 자체에서는 베타자를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표기법이랍니다.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놈의 뭐부터 와가지고요. 저 무한대의 기호 때문에 무한대의 기호 로마자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런 강의를 어서 여러분이 들을 기회는 단 한 번도 없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나중에 우리 시그마 이거 뒤에 가서 많이 쓰는데 수학 선생님들도 막 써요. 막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땡땡땡땡 다 틀렸어. 자, 선생님도 반성합니다. 나도 그전 강의에서 막 썼던 경우도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정확하게. 시그마. 델타처럼 잘못 보이네. 동그라미 왔다가 뭐 이렇게 쓰시는 게 이쁜 시그마자 표시고요. 나머지 알파, 베타, 감마. 특히 알파요. 쓰고 두 해가 거의. 이게 아니라 이렇게요. 네.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올바른 표기법 배워봅시다. 네. 다시 오겠습니다. 이 쉬운 강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앉았습니다. 다른 강의랑 좀 다르게 길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뭐냐면 좀 전에 이제 x가 어떠한 값에 가까워졌었을 때 수렴하는 것들을 배웠어요. 근데 꼭 수렴하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발산하는 것이라는 것도 배울 겁니다. 근데 특히 지금 뭐 할 거냐? x 화살표 팔자처럼 늘렸는데 이제 정확하게 무한대라는 상태라 그랬습니다. 함수 fx에서 x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라는 이 표현. 예전에 이제 그리스의 그 아까 로마자에서는 1000 정도면 한없이 큰 숫자인데 지금 막 조, 경, 해, 엄청나게 큰 숫자들이 우리의 단위, 수의 단위에 쓰죠. 그것이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것이 L에 수렴한다라고 하고 어떻게 하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fx는 L이다. 그리고 여기는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야. 즉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는 건데 자, 아주 쉬운 걸로 제일 쉬운 게 이런 겁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요거 보고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요. 자, 정확한 함수의 데피니션 그 엄밀한 정의를 따져서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수에 극하는 선생님 기본적으로 뭐 해라?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거죠. y는 x분의 1이라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으니까.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x가 무한대로 간다.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이 y의 값이요. 점점 우리 그래서 이걸 점근선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y의 값이 함수 값이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요? 0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야. 0은 아니야. 0은 아니지만 이 값이 0에 뭐에? 수렴한다. 그랬을 때 이 수렴하는 값을 우리는 극한 값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y는 x분의 1의 그래프에서 x가 일로 가봐. 한없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까워져 보세요. 그럼 y의 값이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요? 네, 0에 수렴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뒤에 계산할 때 써먹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배우겠습니다. 함수나 수열의 극한에서 여기가 무한대분의, 그러니까 무한대의 기호로 쓸게요. 숫자가 점점점 무한대로 가까워지는 상태분에 여기 어떤 상수가 됐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요. 물론 상수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저긴데 기본적으로 어디예요? 무한대분의 상수꼴들은 0에 수렴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쉽게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조분의 1, 1경분의 1, 해분의 1, 0.00000. 자, 여기서 미리 그림 그려놓은 상태에서 요 얘기도 마저 하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 아까 숫자에 가까워지는 거 이거 한번 해볼게. 이것도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서 x가 이게 뭐야? 0의 우측에서 왔었을 때 이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냐? 가까워지지 않죠. 이게 이제 다음 얘기입니다. 이 숫자가 점점점 커져요. 커져.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다 0.1분의 1 계산할게. 이게 10분의 1분의 1이니까 10이야. 0.01분의 1이요. 100분의 1분의 100이니까 100이야. 0.001분의 1이요. 1000분의 1분의 1이니까 답이 1000이 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 0.1 넣으면 10, 0.01 넣으면 100, 0.001 넣으면 1000. 어머나? 그럼 뭐 1조분의 1, 1조가 아니라 0.00001분의 하면 뭐 1조, 1경, 1회. 이런 식으로 이 숫자들이 계속해서 커져요. 커져가는 상태야. 근데 어떻게 커져? 숫자가 점점 양수 쪽으로 커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것을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볼게. 이쪽에서 리미트 x가 0의 좌측에서 왔을 때 x분의 1이요. 물론 그래프로 보면 0의 좌측에서 이렇게 오면 그래프가 저 아래로 무한히 내려가요. 아까처럼 여기에 마이너스 0.1분의 1, 계산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0.01분의 1,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0.001분의 1, 마이너스 1000. 무한히 커져가는데 어디 쪽으로요? 음의 무한대 쪽으로, 음수 쪽으로 무한히 커지죠. 그랬을 때 이것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배웠어요. 이 개념이야. 함수의 극한은 기본적으로 함수의 극한은 그것이 어떠한 숫자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고 x값이요. 그 다음에 그 값들이 숫자들이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졌을 때 그 fx 함수의 값들이 어디에 가까워지는 경우 그것을 수렴한다라고 극한값. 그 다음에 좀 전에처럼 무한히 커지거나 그 값이 무한히 작아졌을 때 그것들을 우리는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볼게요. 자, 방금 했으니까 이걸로 가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1. 그럼 그래프 그려야죠. x분의 1의 그래프 이렇게 돼 있던 그래프를 x축으로 한 칸 놔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간대. 쭈루룩 해서 어디에 가까워져? 네, 0에 수렴한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아까 뭐라 했어?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면 이것이 0에 수렴하겠다. 근데 좀 전에 했던 거 0분의 상수꼴은요. 이것은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이게 0의 우측에서 오냐 좌측에서 오냐 좀 달랐죠. 0.1분의 1, 0.01분의 1. 자, 요게 나중에 계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초 개념입니다. 됐어요?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해요? 자, x가 무한대로 할 때 x-1 빼기 3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극한의 성질도 조금 이따 같이 할 수 있는데 극한은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지만 이 그래프를 그렸다고 치면 x분의 1의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내려서 점근선이 마이너스 3 되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간대요.
그럼 점점 얘의 값은 어디에? 네,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됐니? 자, 물론 조금 이따 극한의 성질을 배우면서 이 극한은 따로따로 계산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빼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 뭐 이런 식으로 따로 계산할 수도 있다. 근데 좀 전에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얘가 0이고요. 상수함수는 y는 3이 x가 아무리 무한대로 가도 이 값은 그냥 3이겠구나.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다. 물론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다. 이거 틀리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봐. 이건 뭐야? x-2분의 x야. 잠시 후에는 이거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그냥 눈으로 풀어서 얼마 이렇게 할 건데 지금은 모른다고 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그래프가 이 식이 있으면 점근선 나타내려고 우리가 이렇게 식을 변형합니다. 그래서 x-2분의 1 먼저 쓸게요. 2 플러스 1.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y는 x-2 플러스 1에서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x축으로 2칸, y축으로 1칸 가서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이렇게 뭐 절편은 그냥 대충 표시할게요. 극한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면 이 점근선이 y는 얼마였어? 1이었죠.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네, 1에 가까워진다.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발산하는 것들이 있어요. 함수 fx의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 한없이 가까울 때 이것이 한없이 커지면 이것을 양의 무한대라. 꼭 a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무한대로 갈 때도 있고요. 그랬을 때 한없이 커질 때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 다음에 한없이 작아지면 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 그래프는 꼭 알자. 처음 배우는 그래프인데 얘요. x제곱분의 1이에요. 자, 우선 이거 1 없는 거 할게요. y는 x제곱분의 1의 그래프. 이거 어떤 그래프일까요? 자, 우선 중요한 게 이것이 x가 0일 때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수학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분모가 0 되는 것이 생기면 안 되는, 즉 0일 때 정의되지 않으면 거기서 점근선이 생긴다는 걸 꼭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x는 0, x가 0일 때, 즉 y축, x는 0이라고 부르죠. 이게 점근선이 되고 진짜로 넣어봐. 1 넣으면 x 1 넣으면 1분의 1, x 2 넣으면 4분의 1, 3 넣으면 9분의 1, 2분의 1 넣어볼까요? 2분의 1분의 1이니까 4, 3분의 1 넣으면 9.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y는 x분의 1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분의 1에서 대칭적으로 똑같아요. 마이너스 1일 때와 플러스 1일 때. 자, 2 넣었을 때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도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1. 값이 똑같아. 그래서 완벽한, 우리가 보통 우함수라고 하는데 선생님 표현 좋아하지 않는 y축 대칭의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0으로 오래요. 0의 우측에서 오든 좌측에서 오든 그 값은 점점 무한히 올라갑니다. 그쵸? 어디에 가까워져?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값 자체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뒤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무한대 플러스 1이 됐는데 이 상수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는 뭐냐? 이 그래프를 y는 y축으로 한 칸을 올린 거야. 그래서 x축이 이렇게 내려온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있다고 할게. 이렇게 된 거야. 여기가 x축이고요. 점근선이 y는 1 이렇게 돼 있는 거야. y축을 한 칸 올려서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0으로 왔을 때 무한히 올라간다는 이 상태 자체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한대 더하기 상수할 때 이런 거는 무시하셔도 상관없겠구나 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런 그래프는 뭐겠어? x제곱분의 마이너스 1은? 만약에 이거는 이 그래프랑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누구의 부호가? 네, y의 부호가 바뀐 겁니다. 그 y의 부호가 바뀐 거니까 원래 그래프 아까 이렇게 돼 있던, 만약 이렇게 된 것이 y는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라 그러면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해서 x제곱분의 마이너스 1꼴은 이런 형태가 되고요. 나중에 만약에 이런 거 그리래요.
x-2의 제곱 더하기 1 뭐 이런 걸 그리래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얘의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이런 그림이겠구나. 얼마든지 응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 우선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의 그래프요. 좀 전에 그렸듯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x의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그러면 y의 값들, 함수값들은 점점 저 음수 쪽으로 절대값이 커지면서 음수 쪽으로 가까워지니까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여기서 빼기 2를 하나 마나 소용없. 관심 없어. 우리는.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게 뭐야? 이 그래프를 y축으로 두 칸을 내려서 여기서 그리더라도 두 칸 내려서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여기 x축, y축으로 마이너스 두 칸을 더 내려가더라도 0으로 갔을 때. 그래서 나중에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에서 그 상수는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이런 것을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 가는 그래프 가지고 올게요. 자,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에 극한을 조사하라. x가 무한대로 갈 때 x-5요. 그럼 이건 신경 쓸 것도 없는 게 무한대 빼기 5야. x가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런 그래프야. 기울기가 1에 y 절편이 오는데 x가 무한히 가. 그럼 y 값도 무한히 가. 그냥 무한대라고. 원래 이런 개념은 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y는 x제곱 더하기 1이요. 이런 2차 함수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y 값이 무한히 올라가. 이것도 무한대라고. 그럼 이제 나중에는 이런 거 몇 번 해보고 나서는 어머나 야 이런 다항함수들에서 이게 무한대로 가면 이거 무한대로 가고 상수 신경 쓸 것도 없구나. 무한대로 가는구나. 얘도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긴 하는데 상수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마이너스가 제곱이 되니까 플러스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 그냥 무한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지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오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다시 한번 나오죠. 자극한과 우극한이요. 함수 fx의 x의 값이 알파보다 작으면서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응? 이거 지금 알파하고 a하고 막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얘는 이것을 뭐 자극한이라고 기호로 다음과 같이 쓴다. 우극한이라고 기호로 다음과 같이 쓴다. 아까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어떤 그래프가 있었어. 여기 a가 있고요. a의 좌측에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이걸 기호로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라고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어떤 값 fx가 어떤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자극한을 우리는 리미트 x가 a의 좌측에서 올 때 fx의 자극한은 l. 그 다음에 a의 우측에서 오는 것 이거를 리미트 x가 a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도 우측에서 왔을 때 이 값은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져요? 네, l에 가까워집니다. 그랬을 때 이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았을 때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은 l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약에 좌우칸이 달라. 그럼 x로 올 때 극한은 없다.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좌를 얘기할까? 우를 얘기할까?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 fx의 x는 a에서 자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l로 같으면 x가 a로 올 때 극한 값은 l이라고 얘기하고 그 역도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fx의 그림이 다음 것 같대요. 자, 마이너스 1에 여기 마이너스라는 건 얘 좌측에서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럼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요? 네, 2에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우측에서 이렇게 와요. 그럼 어디에 가까워져요? 3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얘의 극한을 뭘 얘기할 거야? 네, 극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너무 선생님이 어렵지도 않은 단원을 지금 솔직히 되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얘를 응용한 오늘 어디까지는 우선 얘기할 거냐면요. 17페이지까지는 얘기할 건데 잠깐 끊었다가 선생님 오늘은 첫 강이라 OT 겸 그 다음에 중간에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어서 좀 길어졌는데요. 자, 조금 시간을 더 쓰더라도 개념 드릴과 117페이지까지 개념 배웠을 때 필수형까지 알아야 된다 그랬죠. 네, 거기까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교재 13페이지에 있는 스텝 1 개념 드릴
드르륵 드릴? 이 드릴일까? 걔는 막 뚫고 지나가나요? 물어보겠습니다. 출판사에 전화해서 드릴이 무슨 뜻인지 그걸 같아요. 드릴. 이거. 자, 재미없다. Sorry. 네. 기본적으로 함수의 극한은 그래프를 이용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이 극한값은 알 수는 있어요. 왜? 그 극한값이 결과적으로는 거의 함수값이야. 결과적으로 거의 함수값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함수값과 동일하긴 하죠. 그래서 x가 1올 때 x-3분의 1은 여기다 2 넣어서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처음 배울 때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겠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가서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예요. 점근선이 x는 3. 그랬을 때 여기에 2로 왔었을 때 좌측에서나 우측에서나 그 값은 여기에 함수 값인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니까 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개념이라 그랬고요. 선생님,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자, 이게 이제 이 그래프가 여러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죠. 2x분의 x제곱 빼기 2인데요. 정확하게 x가 0이 아닐 때 이것도 이런 것도 배워보자. 수학에서. 우리가 약분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0이 아닐 때 약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0이 아닐 때는 얘분의 얘. x가 약분되면서 2분의 1 x 마이너스 누구요? 2. 이것이 자 0이 아닐 때 얘의 그래프랑 동일합니다. 그럼 0일 때는요. 분모가 0 돼버리니까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y는 2분의 x 마이너스 2요. y절편 마이너스 2의 기울기가 2분의 x절편이 4니 이런 그래프고 여기가 이렇게 비어있는 그래프예요. 정확하게. 자 그런데 이 그래프에 1로 왔었을 때 그래서 여기다가 1 갖다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2에서 얼마? 네, 마이너스 2분의 3. 우측이든 좌측이든 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에 한없이 잠깐만요. 선생님 뭐 잘못했니? x 약분하면요. 여기 잘못 썼군요. 선생님 실수했습니다. 지금 답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죠? 이거죠 지금. xx 약분해서 선생님 위에다 썼니? 2를? 네 정말 미쳤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실수요.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는영하면 x절편이 1인 이런 그래프에 아까처럼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1의 좌측에서 오나 우측에서 오나 여기다 1 갖다 넣어서 2분의 1 빼기 해서 값은 어디예요? 네, 0에 함수값은 0에 가까워진다. 이런 식의 개념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1이요. 다음에 그래프를 함수의 그래프를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물론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무한대분의 여기가 숫자가 무한히 커지고 위에 숫자가 일정해요.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이다. 마찬가지로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상관없이 이쪽이 0이 되니까 극한이 1이다. 나중에는 분명히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을 건너뛰기 전에 머릿속에 완벽하게 얘는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칸 가서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돼 있는 이런 그래프인데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y값이 점점 0에 가까워지는구나 이런 개념이고 결국 나중에 여기가 밑에가 분모만 커지게 되면 점점 그 값은 0에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 확실하게 넣으란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1인데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제일 처음에 그래프가 y는 x의 마이너스 2니까 3, 4와 2, 4와 죄송합니다. 4, 4분면에 생기는 것을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점근선이 y는 1과 x는 0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이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쭈루룩 가게 되면 점점 이 그래프가 이 점근선인 y는 1에 가까워져서 극한이 1이다. 이게 정확한 개념이고 됐죠? 근데 나중에는 분명히 아까 뭐라 그랬어?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여기가 점점점 0에 가까워지니까 1 빼기 0에서 1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점점 개념을 확장해 나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됐지? 네. 자, 체크 3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의 극한을 조사하라. x가 0으로 올 때. 이것도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0분의 상수꼴은 이게 뭐가 된다 그랬어? 무한대요. 뒤에 가서는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0분의 상수. 근데 이제 자꾸 머릿속에 이게 선생님 절대값 x분의 1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x가 양수일 때는 x분의 1의 그래프고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야. 그쵸? 그래서 x분의 1의 그래프, y는 x분의 1의 그래프에 x가 0보다 큰데 여기가 있고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 이거에 x가 0보다 작은데 이쪽에 있는 겁니다. 아니면 뭐 절대값 그래프 배운 것처럼 해서 이거 그린 다음에 x가 0보다 큰데 칠하고 x는 0에 대칭시켜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무튼이라는 표현 없습니다. 아무튼 0의 우측에서나 좌측에서나 그래프가 저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것도요. 마이너스 2x 빼기 3이라는 그래프는 y절편 마이너스 3의 저 밑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이런 그래프야.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y값이 점점점 저 밑으로 갑니다. 물론 나중에는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지금은 x의 값이 점점점 커지면서 y의 값이 저 음수 쪽으로 한없이 커지는구나. 이런 개념이라는 걸 머릿속에 확실히 익힌 후에 그 다음에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4-1이요. 자극한과 우욱한의 개념입니다. 수능에 근데 우리 문과 친구들 보게 되면 문과가 아니죠. 문과니까 이제 상관없이 보더라도 이런 거 시험 문제 4번, 5번, 6번 자리 하나씩 꼭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의 무슨 극한? 좌측.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좌측에서 점점 가까우면요. y의 값이 어디에? 이것도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더라. y가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0의 우측에서 점점 가까워진대요. 어디에? 이것도 0에 가까워지죠. 그 다음에 1이요. 자, 1은 1의 우측에서 오면 리미트 x가 1의 우측에서 올 때 fx의 극한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죠. y값이. 근데 정확하게 쓸게. 리미트 x가 1의 좌측에서 올 때 이렇게 쓸게요. 자, 리미트 x가 1의 좌측에서 올 때 fx요. 1의 좌측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면 y값이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서 자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그러면 이 극한은 뭐라고? 네,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오늘 우리의 핵심이었고요. 자,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오늘 하나 딱 주의할 게 뭐냐면 개념 문제들 풀 건데 필수형 문제들 풀 건데요. 그 마지막 필수형 대표형 세 번째 거에서 절대값과 가우스 기호 들어간 거 요것만 선생님 설명 좀 천천히 하고 4+2도 있었네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옆에서 스스로 체크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 자, 필수형 2번이요. 자, 대표형이 x가 a로 올 때 극한값이야. 다음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수의 극한을 조사하세요 그랬어요. 이거 뭐야? 자, 얘부터 물어볼게 한번. 이 그래프를 그려보래. 이거부터 해보자. y는 x-1분의 x제곱 빼기 1의 그래프. 어떤 그래프일까요? 뭐 쉽게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돼서 얘네들을 약분을 하려고 할 거야.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약분을 하려면 요 숫자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 즉 x가 1이 아닐 때야. 그럼 이거는 그래프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 y절편 1의 기울기 1짜리 이런 그래프인데 x가 1이 아닐 때니까 1일 때의 함수값은 없는 거예요. 이 그래프랑 다르다는 거야. y는 x 더하기 1 그냥 이렇게 돼 있었을 때는 이 그래프 전체가 있지만 y는 x-1분의 x제곱 빼기 1은요. x가 1이 아닐 때는 옆에가 y는 x 더하기 1인데 1일 때 값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데 리미트 x가 1로 올 때 얘의 그런 극한을 구하라.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래프는 y는 x 더하기 1의 그래프랑 똑같은데 1일 때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불연속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1일 때의 함수값은 없어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x의 값이 1의 우측이나 좌측에서 왔을 때 그 값은 어디에 가까워져? 2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약분한 다음에 여기다 1 갖다 넣어서 2다.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이것이 0분의 0꼴, 함수의 극한에서 특이한 0분의 0꼴의 극한이라고 배울 겁니다. 뭐라고요?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0분의 0꼴이요. 여기다 1 갖다 넣으면 1 빼기 1, 0 되고요. 1의 제곱 빼기 1, 이걸 0분의 0꼴의 극한값 구하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약분한 다음에 숫자 넣어서 계산하긴 하겠는데, 자 그렇다면 얘도 똑같아요. x-2분의 다음에 극한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인수분해가 되게끔 문제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렇게 약분하려면 x가 뭐가 아닐 때? 2가 아닐 때 이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 y절편 1에, 자 그 다음에 2일 때는요, 여기다 원래 2 갖다 넣으면 3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이런 그래프가 얘의 정확한 그래프다. 근데 이거에 2로 올 때의 극한을 구하라. 얼마요? 3이다. 나중에는 이렇게 약분한 다음에 이걸 0분의 0꼴에서 여기다 2 갖다 넣어서 3 이렇게 구할 겁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건 뭐 이제 하나만 하죠. 그래프를 만약에 안 그린다고 치면 여기다 1 갖다 넣으면 0분의 상수야. 0분의 상수는 뭐가 된다고? 무한대나 거의 마이너스 무한대. 가끔가다 마이너스 무한대도 있으니까 무조건 0분의 상수가 무한대 이러면 안 돼요. 자, 이거는 뭐예요? y는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아까 여기다 그렸습니다.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점근선이 x는 1 되면서 이렇게 된 그래프에 1의 우측이나 좌측에 갔을 때 그래프가 위로 무한히 올라갑니다. 무한대.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여기 1-1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쉬운 거라서 여기는 좀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 여기 이거 거의 다 풀어 드릴 겁니다. 오늘은 앞에 선생님이 워낙 이 쉬운 얘기들을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서 오늘은 요걸 조금만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에 극한을 구하라.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 빼기 3이요. 뭐 나중에 할 것도 없어요. 무한대 마이너스 3이고 이 숫자는 무한히 커지니까 전체 루트 값도 무한히 커져서 무한대다. 원래는 이렇게 할 건데 뒤에 가서는 지금은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3칸 가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요. x가 무한히 가면 y 값이 무한히 이렇게 커진다. 이런 식으로 해보란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도요. y는 x-1분의 1 더하기 2요. 어떤 그래프야?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으로 1칸, y축으로 2칸 해서 점근선이 x는 1과 y는 2가 되는 이런 유리함수의 분수함수의 그래프고요. 절편 대충 그릴게요.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럼 절로 쭉 가면 이 값이 점점 어디예요? 2에 가까워지죠. 이거 나중에 합성함수 극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2에 아래쪽에서 가까워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냥 2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나중에는요. 그래프를 만약에 안 그리고 싶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얘가 얼마 되고 0 되고 뒤에 2가 있으니까 0 더하기 2에서 2다. 오케이? 자, 밑에 거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요 얘기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극한값 계산해서 자, 이것만 이제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절대값하고 자, 이제 선생님이 강의가 쉬운 듯한데 나중에 이제 엄청난 것들을 여러분한테 보여줄 건데요. 수능 막 21번, 29번 막 이런 거 그냥 한 줄, 두 줄로 막 풀고. 근데 그러려면은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돼. 자, 오늘 마지막이야. 절대값하고 가우스 기호, 우리나라에서는 가우스 기호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가우스 기호라는 표현 자체를 잘 안 쓰던데 아무튼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극한값 계산입니다. 자, 우선 절대값을 포함한 거는요. 되게 쉬워. 예 겸 문제로 할게요. 이제 요거는 이제 한글로 쓸 겁니다.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극한은요. 자, 요거는 이제 쓸 거야.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극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냐면 우선
가우스 기호의 그 값을 먼저 구해요. 먼저 구해서 식에 대입하라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풀라라고 얘기할 거냐면 전체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라 이렇게 할 거예요. 특히 얘는 진짜로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답을 틀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럼 절대값은 어떻게 할 거냐? 저기 뭐 2로 돼 있으니까 우리 다른 거 할게요. 리미트 x가 1의 좌측에서 올 때 절대값 x-1분의 x제곱 빼기 1 이거 하나랑 리미트 x가 1의 우측에서 올 때 x-1분의 절대값 x제곱 빼기 1 이거의 극한을 구해보래요. 우리가 절대값을 풀 때 어떻게 풀어요?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부터 나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잘 봐. 1을 기준으로 1의 좌측에서 왔다. x가 1의 좌측에서 왔다는 거는 그 숫자 x 자체가 1보다 작은 숫자란 뜻이에요. 0.9, 0.999처럼. 그러면 이때 이 x-1 이렇게 넘어와 봐. x-1은 무슨 수야? 이것이 음수예요. 근데 x가 1의 우측에서 왔대요. 그럼 1의 우측에서 왔다는 건 이 x 자체가 1보다 큰 숫자란 뜻이야. 그럼 이렇게 넘어와 봐. x-1이라는 건 이건 양수예요. 얘는 양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음수일 때 절대값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죠. 위에가 x-1, x 플러스 1입니다. 약분이 되죠. x가 1이 아닐 때. 그럼 원래는 그래프 그려야죠. 마이너스 x 빼기 1이라는 그래프 그리고 여기다 1 갖다는 건데 자 이제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바로 할게요. 여기다 1 넣으면 2가 되고 마이너스까지 해서 이 극한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고 얘는 이것이 양수니까 x-1분의 x-1 x 더하기 1 되고요. x가 1이 아닐 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 갖다 넣어서 답이 2다. 전혀 다른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절대값을 포함했을 때는 그래서 선생님의 핵심이 뭐냐면 절대값의 부호를 생각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절대값의 부호. 우측이냐 좌측이냐에 따라서 음수 또는 양수가 된다. 그럼 만약에 이 문제 이렇게 나왔다. 리미트 x가 1로 올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은요. 이건 답이 뭐야? 없다가 답이죠. 안 풀어도 되는 거죠. 아, 절대값이요. 왜? 좌측과 우측, 자극한과 우극한 값이 이건 무조건 달라. 그럼 이런 문제 풀지도 않아도 돼. 그래서 얘도요. 이거 봐봐.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 다음에 극한을 구하라. x가 1로 올 때 얘요. 정확하게 2의 우측과 좌측 나눠서 풀었는데 극한값이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 1 잘 안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나올 거라고. 그럼 아이고 지운 게 아니라 풀지 않아도 나중에 개념 알면 없다. 이렇게 써버리란 얘기예요. 얘도 얘가 지금 선생님이 한 거네. 1로 왔을 때 극한이 없다가 답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나중에 1의 자극한이냐 1의 우극한이냐에 따라서 답이 존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책이 지금 여러분이 나중에 학교 시험에서 많이 보게 된 자 이걸 정리하면 끝이고요. 가우스 기호가 없어요. 자, 이거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지금 아니면 또 할 시간이 없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가우스 기호의 값을 어떻게 푸는지 다 아십니다. 어떻게 풀어요? 구멍 뚫린 피리 혹은 파이프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파이프 혹은 피리 같은 게 있어. 피리 밑에 보면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언제적 노래야. 개구리 미안합니다. 모르죠. 개구리 소년 왕눈이 띠디딩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 어우 세대 차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자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들었던 친구들은 잠깐만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고 나서 정확한 가우스 기호의 정의는 x보다 크지 않은 뭐 이렇게 쓰죠.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그래서 1.2, 1.2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이요. 원래는 수직선상에 1과 2가 있고 1.2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물론 1점보다 크지 않은 정수들은 마이너스 1, 0, 1, 뭐 마이너스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1점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1.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여기 1.2 자리에 요 구멍보다 작은 구슬이 있으면 이 구슬은 어디로 떨어져? 그냥 1로 떨어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2다. 그럼 마이너스 1.2 자리 여기야. 여기다 구슬을 놓으면 구슬은 어디로 떨어져?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우스 기호에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에서 쓰는 가우스 기호, 외국에서는 가우스 기호라는 표현이 없어서 아무튼 여기에 x가 들어갔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x를 다 찾으래. 그러면 마이너스 1의 구멍으로 떨어진 애들이 누구냐?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떨어져.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없이 풀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 얘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죠, 원래. 어떻게 돼? 0에서 1까지는 여기다 x에다 0에서 1까지 넣으면 값이 다 0으로 떨어져. 그래서 0부터 등호가 항상 왼쪽에 있죠. 1까지는 0. 그리고 1에서 2까지에다가 1.2, 1.3, 1.999까지 넣더라도 다 1로 떨어져. 값이 이렇게 돼요. 그래프가 마찬가지로 계속 계단식의 모양의 이런 그래프가 생기겠죠. 왜? 2에서 3 사이에 어떤 x값을 넣었다. 2.3, 2.4 다 2로 떨어져. 마찬가지로 여기 아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마이너스 1. 이게 계속 무한히 반복되죠. 쭉. 자, 그래서 다음을 구하래. 자, 리미트 x가 1의 좌측에서 왔을 때 x-1분의 가우스교 x 빼기 1 이거랑 리미트 x가 1의 우측에서 왔을 때 x-1분의 가우스 x 마이너스 1이요. 자, 선생님 좀 전에 뭐라고 썼냐면 가우스교를 포함한 함수의 극한은 먼저 가우스교의 값을 구하래. 자, 잘 봐. 1의 좌측에서. 자, 그냥 여기다 다시 그릴게. 0, 1 이렇게 됐는데 1의 좌측에서 아무리 와봐. 0.9999999 니네가 올라오려고 해도 1로 못 가. 콕 떨어져. 얘 값은 얼마야? 0이야. 어우 쉬워. 근데 1의 우측에서 와. 툭 해서 그냥 1로 바로 떨어지죠. 그러면 밑에 거부터 할게. 이거는 x-1분의 위에가 1 빼기 1에서 그냥 0이야. 분모랑 상관없이 이미 분자의 값이 0이니까 이 극한값은 그냥 0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요. 얘는 여기가 0 들어왔으면 x-1분의 마이너스 1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꼴은 여기 1 들어오면 0분의 상수꼴이야. 0분의 상수. 그러니까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플러스 무한대냐 마이너스 무한대냐. 옛날에 선생님 개념원리를 10몇 년을 강의했는데 개념원리 책에도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플러스 무한대로 그때 잘못돼가지고 한 6년 전, 7년 전에 내가 책 얘기해서 그 고치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답을 잘못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전체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어. 제일 처음에 그래프가 x분의 마이너스 1의 그래프. 2, 4와 4 사이에 있었던 4, 4분면에 있었던 그래프를 점근선이 x는 1이 되면서 이렇게 그려져.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는 게 1의 어느 쪽에서 좌측에서 오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훅 걸로 무한대로 가죠. 그때 책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잘못돼 있어서 내가 책 고치라 그랬는데 자 아무튼 근데 이렇게 되면 절대 틀릴 일은 없단 얘기입니다. 네. 아무튼 마지막 절대값 그다음에 가우스교 여기는 이제 절대값밖에 없죠. 절대값 있는 것들은 이거 다 구하나마나 2로 돼 있고 마이너스 1로 돼 있으면 둘 다 답이 없다야.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자극한 우극한이면 그때는 값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가 여기 지금 없는데 선생님 없는 유형들은 반드시 붙여서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첫 강의라 선생님이 말이 좀 길어졌고요. 원래 선생님 강의 되게 짧고 핵심만 하는 강의로 정평이 나 있는데 오늘 아까 알파 베타 얘기도 해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코시 얘기도 해주고 싶었고 도대체 무한대 기호는 어디서 나왔는지도 얘기해주고 싶었고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도 얘기해주고 싶었고 함수의 정확한 극한에 엄밀한 정의라는 게 있다는 것도 얘기해주고 싶었고 그런 욕심에 좀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부터는요. 아주
핵심적으로 깔끔하게 내용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선생님과 같이 이 수학2 완전 정복을 하기 위한 이 과정에 들어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나중에 강의 듣고 나서 활짝 웃으시면서 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정중현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큰 행운이었고, 선생님 역시 좋은 새로운 제자들을 만나게 된 게 선생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임을 서로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강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좋은 느낌이나 이런 거 있었을 때 선생님 여러분의 댓글 보면서 희망과 그 다음에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좋은 댓글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감없이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얘기하면 선생님이 고칩니다. 예전에는 어떤 거 있었냐면 선생님 강의 시간에 코 먹지 마세요. 네, 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 네, 즐거운 강의 여러분과 같이 할 거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요. 오늘 1강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의 날개를 다는 수학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정준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